식품 권장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체는 개방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양소를 또 에너지를 영양소를 통해서 에너지와 물질을 계속 주고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양소는 우리 인체라는 개방계의 핵심 요소예요. 물질도 주고받는 매체가 되고 에너지도 주고받는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DA라는 게 있는데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해가지고 이거 식품 영어로 따지면 어때요? Recommended 권장되는 거죠. 권장, 시기, 허용량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영양소 섭취 권장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성별과 연령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건 1941년이에요. 식품영양분과. 그리고 4, 5년마다 한 번씩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된다는 뜻은 뭘까요? 아직은 불완전하다. 또 시대에 맞춰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미국 식품영양분과에서 했는데 언제? 1941년에 했다는 거예요. 1941년은 어떤 시기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됐죠? 45년에 됐죠? 일제시대죠? 예. 그때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죠?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45년에. 그죠? 예. 그때가 언제예요? 2차 대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영양 섭취 권장량은 처음에 2차 대전 때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양소를 공급하려고 만들어졌던 거예요. 기원이, 오리진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 해서 이제 일단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집단에 대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사용하게 됐는데, 주어진 집단에 대해서 평균 생리적 요구량과 변이를 설정했어요. 집단 구성원 모두의 필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인차를 고려해서 평균 필요량에서 30 내지 50%를 더 높게 책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섭취 권장량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인 필요량보다 30 내지 절반 이상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개인이 영양 섭취 권장량보다 적게 먹었다.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30 내지 50% 적게 먹어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래서 19가지 영양소에서 성별, 연령별, 임산부, 수유부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일 이 양만큼 섭취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평균 섭취량이 RDA만큼 되도록 하면 된다. 필요량, requirement, 의무적으로 먹어야 되는 양이 아니라 권장량이에요. recommended. 또 실제 필요량보다 조금 높은 값으로 권장하는 것을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값보다 적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개인이 아니라 집단 평가 때 이용된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표준 영양소 권장량이 달라요. 미국은 79kg, 176을 기준으로 해서 열량 2,900, 단백질 63kcal, 칼슘 800g, 철분 10, 비타민 1000mg, 티아민 1.5, 리보플라빈 1.7, 비타민 60,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영국은 2,550 칼로리가 남성의 경우, 여성은 1,940으로 해놨고, 캐나다는 남성 74kg 기준에서 2,700, 여성은 1,900. 일본은 남성이 2,250, 여성은 1,800. 세계보건기준이 2,900, 2,300.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인, 그러게 인종학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성이 더 많이 먹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 여성이 더 많이 먹나요? 그래요. 그래서 권장 섭취량, 레퍼런스 뉴트리션 인테이크를 요즘에 또 많이 하는데, RNI는, 그러니까 이름은 계속 바꾸는데 거의 똑같아요. 상위 97.5%를 기준으로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정규분포라고 하거든요.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가지 뒤집어 씌운 거 또는 종 모양 뭐 이런 거를 정규분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규분포는 자연계의 대부분 현상에서는,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에요. 대부분 정규분포를 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라고 치면은 키가 뭐 예를 들어서 평균 뭐 예를 들어서 165다. 그러면 뭐 2m이 되는 사람, 190 되는 사람, 190cm 이상 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죠? 또 뭐 한 130 되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평균값을 중심으로 가장 많고, 이 사람 수예요. 수. 점점 커지는 건 적어지고 또 작은 것도 적어지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가지면 표준편차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1표준편차 사이에 플러스 표준편차 마이너스 표준편차면은 대략 이 안에 사람들이 68% 정도가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평균이 165고 표준편차가 뭐 20이다. 예를 들어서 10이다. 10. 20은 너무 많고 10이다. 표준편차가 10cm다. 이게 표준편차예요. 그럼 160에서 10 더하면 얼마예요? 175죠? 또 10 빼면 155죠? 그 155와 175 사이에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들어가요? 68.5%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표준편차. 이 표준편차에는 몇 프로가 들어가요? 이 표준편차는 95%가 들어가요. 대략. 그러면 이게 170에서 10 더하면 얼마예요? 185가 되겠죠? 또 155에서 10 빼면은 145예요. 145에서 185까지가 9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5% 안에 들어가면 정상인 거예요. 정상, 보통. 네? 정상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범위.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여기 상위 2.5%. 2.5%죠? 185 이상. 또 여기 하위 2.5%. 이거는 이제 이상치가 되는 거예요. 이상치. 아웃라이어. 이상치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은 표준편차 2개가 아니라 3표준편차. 3표준편차를 이상치로 보기도 해요. 표준편차.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80 사람하고 150인 사람하고 키가 30cm나 차이 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상 범위 내 변이 내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또 몸무게도 마찬가지죠. 몸무게. 그러면 몸무게를 예를 들어서 제가 평균 뭐 50에다가 표준편차가 15라고 가정을 합시다. 한번 이렇게 한번 정규분포도를 그려보실래요? 1표준편차 이렇게 1표준편차 2표준편차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평균값 얼마, 또 1표준편차 2표준편차 값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표준편차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먹는 영양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양 권장량보다 적게 먹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뭐 큰일 나는 일인가요? 아니면 안 큰일 나는 일인가요? 안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신문 같은 데서 뭐 영양 권장량보다 적다 뭐 호들갑을 하는데
그건 정말 잘 몰라가지고 하는 소리죠. 자, 보시면 칼슘 섭취량을 예를 들어 봅시다. 먼저 이거 우리나라의 영양 섭취량을 보면은 이 100의 권장량이에요. 100. 이게 권장량이거든요. 권장량 100% 퍼센트예요. 권장량 이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권장량인데 지금 100보다 100 이하인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칼슘 또 뭐예요? 칼륨. 그죠? 칼륨은 몇 프로 먹어요, 남자는? 97% 권장량에. 여성은 뭐 70%인가? 또 칼슘은 몇 프로 먹어요? 남성은 78% 권장량에. 여성은? 그죠? 나트륨은 390%. 4배나 많이 먹네요. 권장량보다. 여성은 2.8. 280%나 많이 먹네. 그죠? 단백질은 178. 여성은 141. 철분은 남성이 168. 여성이 117%. 그죠? 많이 먹죠. 이 기준은 상위 몇 프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97.5%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평균값이 아니라, 이 값이 평균값이 아니라 상위 97.5% 이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균값이라는 거. 예? 보통 한 30% 빼야 되는 거예요. 30%. 20 내지 30% 빼면은 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여기 권장량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평균 필요량에서 30 내지 50%를 더 책정한 거예요. 그게 이 값이라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30 내지 50%를 덜 책정하게 되면, 평균값을 하면 훨씬 적은 양이 되고 우리는 훨씬 많은 양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칼슘은 평균값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이 먹는 거죠? 거의 비슷하거나. 그죠? 그거를 나타낸 게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영양 권장량을 봤을 때 지금 영양 권장량은 예를 들어서 750mg이에요. 칼슘이. 그리고 이 부위가 750mg이에요. 그죠? 근데 한국에는 지금 몇 mg를 먹고 있냐? 585mg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평균값이죠? 예? 평균값이란 말이에요. 이건 상위 97.5%를 기준으로 한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97.5%보다 평균값이 작으니까 더 먹어야 된다?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분포도로 그리면 평균 섭취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평균값이 얘 평균값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집단들이 먹어야 될 평균값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은 더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칼슘이 과다하면 어떻게 돼? 백내장이 증가를 해요. 또 칼슘이 혈관에 침착을 해요. 그래서 혈관 질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영양소는 적어도 문제지만 과다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방계라고 그랬죠? 개방계인데
동적 평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인풋과 아웃풋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인의 경우는. 예? 예산 책정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한 국가에서 제정의 예산이 흑자가 좋아요? 적자가 좋아요?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거예요. 흑자가 돼도 안 되고 적자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과잉이 되면 여기 쌓인단 말이에요. 쌓여. 그래서 시스템을 막아버린단 말이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 논문들을 보면 우리나라 평균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적어서 더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들이 대부분이에요. 한심하게 그지없죠. 사람들을 정말 병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권장량 개념을 모르고 연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권장량이라는 기준 자체도 지금 변화되고, 그러니까 지금 영양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영양소 권장량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균값에다가 표준 편차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아, 평균값이 이거 표준 편차는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정상으로 먹고 있구나. 또는 집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 국가들은, 선진국들은 영양 식단을 짤 때, 학교 급식 짤 때 영양 권장량의 80% 정도로 짜요. 예? 학생들 학교 급식 짤 때 영양 권장량의 100%를 안 짠단 말이죠. 80%만 짜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퀄리티를 높이죠. 유기농으로 먹인다거나, 그죠? 저농약으로 먹인다거나, 이렇게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학교 급식의 문제도 여기에서 상당 부분이 비롯되는 거예요. 고기도 엄청 먹일 뿐더러 영양 권장량 100%에 맞춰가지고 식단을 짜니까 애들이 계속 비만이 되는 거예요. 비만이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을 막으니까 심혈관 질환 나오죠? 성인이 돼서. 예? 애들 어린이 당뇨도 막 생기잖아요. 네? 변비, 그죠? 또 백혈병 이런 것도 영양과다와 관련이 있어요. 철분과다. 골수에 철분이 침착하면 백혈병이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과잉 충동, 성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특히 청소년기에 성적 욕구가 강해지죠. 과다하게 비정상적으로. 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파생되고 또 국가 경쟁력이 약화로 일어나는, 또 그런 애들이 뭐 술 쉽게 마시고 중독 현상이 쉽게 일어나니까, 또 흡연, 그다음 요즘 마약 같은 거 요즘에 뭐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독 현상이 증가를 하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